오늘은 청송심씨 심연선생 묘를 소개하려 합니다. 익산시 함여름 남당리에는 심덕부의 할아버지인 심연의 묘가 있습니다. 심연 의묘가 익산시에 자리잡게 된 것은 3세조인 심용이 최고 명당을 찾자 부친의 묘를 이장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묘를 쓰고 손자 심덕부, 증손 심온, 고손자 심회가 정승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령 풍수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가 어디냐면은 익산시 함여름 남당리산 64-1번지에 왔습니다. 여기 청송심씨 심연 선생님 묘인데요. 이곳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번에 한번 왔었습니다. 여기를 풍수지리 하시는 분들, 전국에서 풍수지리를 좀 잘 하시는 분들이 한 20명 정도 와서 같이 참석해서 이 자리를 점검을 했었는데요. 예, 다시 한번 자세하게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망주석, 또 문인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실이 있고, 앞에 연꽃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비보를 했습니다. 이런 사각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번에 점검을 해봤더니 두 기가 다 명당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좋은 명당토고요. 정확히 누가 심연 선생님의 묘인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 밑에는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묘는 묘도 이제 거의 정확하게 들어갔는데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진 않고 한 1m 정도 벗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묘의 영향이 아래의 묘보다 커요. 예, 그래서 요것도 권세가 90%, 그리고 이제 부도 90% 그렇게 되고요. 요 아래에 있는 묘도 마찬가지로 권세, 부가 90%, 예, 명당입니다. 정확하게 쓸 때의 그 프로테이지는 거의 한 140에서 150%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90%를 쓰셨죠. 아주 잘 썼고, 요 아래의 묘는 양열입니다. 양열. 그리고 이제 요 위에 있는 묘는 음열입니다. 음열. 그래서 음열과 양열이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의 짝을 이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음과 양이 이렇게 만나서 혈과 혈이 만나서 음양이 이렇게 부딪힐 때에 여러 혈들이 이 주변에 이렇게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보면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예. 자, 여기 걸리죠? 이쪽 어딘가에 혈이 하나가 맺혔다는 것이죠. 또,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딘가 혈이 맺혔다는 것이죠. 네, 여기 또 있고, 네, 여기도 하나 더 있고. 그러니까 혈이, 음양의 큰 혈들이 두 개가 이렇게 만나고 그 위에 자손처럼, 예, 자식처럼 크고 작은 혈들이, 예, 주변에 이렇게 맺힌다.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단순히 땅이라는 것이 죽어있는 물체의 어떤 지하수가 뿜어져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의 생명으로 이렇게 보신다면은 생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혈도 수천 년이 지나면은 소멸하게 돼 있어요. 예, 이것도 이제 소멸할 시기가 있고, 예, 또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시기가 있고, 자라는 시기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혈도 하나의 생명처럼 거기에 서로 연관관계를 갖고 이렇게 생겨나고 소멸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떻게 지기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맥이 있습니다. 이 수맥하고 기혈을 잘 이해를 못 하신 분이 참 많더라고요. 이 수맥하고
기는 좀 다르죠. 예, 수맥은 안으로 오므라지고 기는 밖으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엘로드를 이렇게 보면 엘로드가 이렇게 벌어지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지고요. 두 개를 대면. 그 다음에 수맥은 양쪽으로 이렇게 X자가 됩니다. X자가 돼서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수맥을 꼭 아셔야 된다. 그리고 건수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건수는 스미는 것이고 수맥은 안에 이 건수들이 모여서 물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수맥과 건수를 꼭 알으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명당이 됐는지, 예, 그리고 이제 좌선순지 우선순지를 알아야 또 좌양을 정확히 잡죠. 그리고 이제 혈이 두 가지로 맺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음양으로 맺습니다. 남자 여자가 만나는 것처럼 천지인 합일이 되는 것처럼 이것도 양과 음의 모양으로 만나서 수많은 혈들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음과 양의 그 기운을 다 체크를 하셔야, 예, 정확히 좋은 혈들을 놓치지 않고 잡아줄 수 있는 겁니다. 아래는 양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양혈. 그리고 여기 위에는 음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명당을 체크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음혈과 양혈이 형성이 됐으면 그 음혈과 양혈이 형성된 그 자리가 수맥이 가는지, 건수가 어떻게 감고 도는지, 기운이 있는 곳도 수맥이 가고, 예, 건수가 지나가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예, 건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크게 걱정을 않는데 수맥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수맥이 지나가면 그건 흉지예요. 기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좋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당을 기운이 있는 자리를 찾게 되면 반드시 수맥과 건수가 어떻게 감고 도는지 그걸 찾고, 예, 그리고 제어를 해서 정확하게 옆에 파지도 마세요. 파면 잘못된 겁니다. 넓게 파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최대한 그 기가 올라오는 자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예, 잘 정확하게 시신 하나만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그 손상을 주면서 파내야 된다. 그리고 정확히 넣으셔야 된다. 그리고 청광의 깊이, 그 깊이를 얼마큼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땅이 얼마큼 몇 미터에서 기맥이 겹치고 몇 미터까지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풍수지리가 좀 어렵지만 제가 지금까지 풍수지리를 이렇게 하면서 풍수를 잘 하신다는 분들을 많이 만났지만 저는 한 명도 제대로 잡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이게 건방진 얘기인지 모르지만, 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다는 얘기. 이렇게 이제 명당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수맥이 가는지 건수가 지나가는지 찾아야 된다. 이걸 찾는 방법은 어떻게 찾는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이게 몸이 반응을 합니다. 엘로드가 반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엘로드가 반응하는 것처럼 수맥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수맥을 찾을 때 마음에 수맥을 생각을 하시고 수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수맥을 찾으면서 기를 생각하면 그럼 기가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셔라. 기를 찾고 그 다음에 건수를 찾고 수맥을 찾고 그리고 이제 좌양, 물 방향, 예, 좌선순가 우선순가를 보고 청광의 깊이를 얼마큼 넣을 것인가 제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심연 선생님 묘 수맥 한번 테스트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지나가는지. 반대쪽 한번 보겠습니다.
양열하고 음열하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아래는 양열이고 요 위에는 음열이다. 음과 양으로 맺어지는데 음과 양으로 대열이 맺어지고 대열이 맺어진 상태에서 여러 혈들이 주변에 같이 맺힌다. 그게 양열인지 음열인지 확인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건수가 어떻게 감고 도는지, 수맥이 어떻게 감고 도는지, 예, 그리고 이제 좌선하는지 우선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좌양을 1파, 2파를 보시고 그 물 방향을 보면서 좌양을 잡는다. 물론 이 땅 속을 땅이 어떻게 기맥이 들어왔는지 안다면 그 기맥대로 놓으면 딱 맞아요. 그걸 잘 모른다면은 사실은 풍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풍수지리를 하는 건 괜찮지만 풍수지리를 해서 다른 사람을 지기를 잡아주는 건 안 된다. 적어도 이러한 모든 요건들을 훤히 꿰뚫어 보는 사람만이 예, 명당자를 잡으셔야 됩니다. 잡아주셔야 됩니다. 좋은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예, 제대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예, 이 선택되어서 받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 선택하셔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배우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학문적으로나 다방면으로 뭐 기의 같은 것도 체험하고 하지만 그런 와중에 열어주셔야 된다. 예, 활용정점이라고 하죠. 활용정점. 누군가 분명히 그 초월적인 존재가 이렇게 어떤 컨트롤을 해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를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반드시 그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 묘를 잡아주시면 안 됩니다. 100개를 놓으면 100개가 다 예, 정확히 들어가야 됩니다. 이상으로 시면 선생님 묘를 이렇게